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오전에 조금 반등세가 나온 것 같아서 역시 이제 조금 나오는구나. 이제 하락의 꼬리를 좀 잘라내겠구나 했었는데 장이 끝나고 보니까 여전히 좀 똑같은 수치였습니다. 코스피 비록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오늘장 반등세가 나왔던 거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지없이 부족한 수치가 확실히 맞았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또 전략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한 주평은 일단 저의 포지션부터 말씀드리면 저 지금 올해 가장 많은 현금을 들고 있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현금을 좀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올해 최대 보유가 갖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저랑 소통하는 여러 기관들도 현금 보유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유명하신 분조차도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이 늘려놓을 정도로 지금 시장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안 하려는 좀 추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너무 몰린 쪽으로만 다 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몰려가는 것도 몰려갔더니 그날 또 꼭지고 다음날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션 만기가 또 잘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장으로 봤을 때 아마 조만간에 국내장도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한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보유액 최대, 올해 처음으로 현금 보유액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다.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기 미국에도 비슷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쵸. 워렌 버핏도 지금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하고 뭔가 반영이 되고 있나? 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옆 테이블이 말하는 거 들어봤는데 한국장 답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봤을 때 맞아요. 거의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근데 저희뿐만 아니고 기관들하고 제가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들조차 지금 뭐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못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저께도 제가 알기로 몇몇 기관에서 손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에 속한 모 기관이 손절이 좀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지수가 굉장히 바닥에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번 시기만 잘 넘어가게 되면 손절 나서 결국 현금을 늘려놨던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든 시장입니다. 반등의 시기 우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집 나간 아이를 찾습니다. 누구죠? 네, 절망이가 가득한데 희망이가 집을 나갔어요. 절망이만 가득 있고요. 네. 희망이가 나가버리면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8월 달에 이제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던 해치펀드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도 옵션 만기로 해서 이제 수익을 챙겼고 끝까지 이제 시장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물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 해치펀드가 와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글로벌하게 일본 동남아 그다음에 대만 시장에 비해서 한국이 유독 약한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매수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들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밸류업으로 해서 배당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은행권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현금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증시 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당을 하고 이러면은 또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수하고 소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은행권 외국인 비중이 뭐 70%,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이 되면 대부분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은행마다 1, 2조씩 해서 10조 이상, 20조 정도 해서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안정기금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지금처럼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 해치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번에 8월 달에 몇천억 챙겨가고 요번에도 얼마든지 챙겨갈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금융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좀 증시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집 나간 아이를 찾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가 좀 이제 다시 찾아와서 증시에, 좀 우리나라 증시에 희망이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 시장은 오늘 뭐 저도 종목들에서 세 종목이나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래도 찜찜한 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네. 수익을 실현했지만 뭔가 좀 계좌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오늘이 전환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반등에 부분에서? 대한 전환점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내일이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삼성전자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연일 매도세가 많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ADR 지표도 지금 추세에서는 지금 어제도 물론 이제 66%, 68%였지만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서는 63.69%,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67%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 아마 오늘 내일이나 늦어도 뭐 월요일장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좀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도. 이게 하락장이 계속되면 될수록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등의 시기도 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힘든 이야기들 좀 하셔가지고 요거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클럽님께서는 최근 5거래일은 주식 인생 최악의 날이네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며 점점점 이렇게 써주셨고요. 가을과 겨울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날씨도 흐리고 국장도 흐리고 마음은 더 흐린 하루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진짜 흐려가지고 하루 종일 비가 오려나?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날씨보다 흐렸던 건 우리 시장이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시장의 반등을 기다려보고 준비가 됐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사만전자가 결국 됐습니다. 49,900원이 오늘의 종가였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리고 오늘 5%나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보자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옵션 만기일에 정부의 이 구두 개입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반도체는 얼마나 빠져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 바닥에 좀 다가오긴 한 건지 조기준 매니저님, 반도체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반도체가 빠질 만큼이 아니라 더 빠졌죠. 생각했던 그렇죠. 것보다. 과대 낙폭이죠. 네, 분명히 우리가 뭐 예상했을 때 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빠졌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 헤지 펀드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뭐 동남아,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도입하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관세 장벽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줄 수 있다. 삼성전자도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를 관세를 높였을 때 보면은 이제 공급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를 무조건 높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려심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네. 지금 이제 미국에 한번 이제 이 차트 PPT를 보면서 뭐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러면 관세를 높여서 지금 이제 요게 올라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또 이제 12월 달에 못 낮출 수 있다라는 그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세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더 뭐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우려심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 추이를 한번 본다고 하면 예.
여기에 잘 보시면 이제 D램 같은 수출 추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HBM 관련도 있고 그래서 D램 가격에서 수출 추이는 계속되고 있고 2004분기도 계속 3분기도 견조한데 이제 대신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의 수출액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AI 캐펙스가 지금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추정치 변하면 캐펙스를 계속 늘린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AI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늘리는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데이터 북미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증설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흡수량 공급에서 지금 현재 수요가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중인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수요는 계속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BM, D램 내에서 HBM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에 보시면 저렇게 뭐 10%, 20%대에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거다. 전반적으로 D램도 늘어나고 HBM 수요도 늘어나면서 HBM 3사 중에 이제 추정치를 잘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130, 월 이제 요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도 나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더 수익이 나는 거고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봤을 때 2025년 추정했을 때 160, 150 요 정도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늘어날 거다.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따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 없이 관세를 높여서 마이크론이 이거를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ESSD 출하량.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2024년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ESSD 늘어나고 있고 2025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45%, 하이닉스가 32%, 마이크론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ESSD 관련 수요가 관세를 높여버리면 바로 물가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촉발하기 때문에 쉽게 놀릴 수 없다, 관세를. 그래서 너무 우려심이 과도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세 부분이 아무래도 있긴 해도 지금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여주신 자료만 봐도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진 않았구나.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건 단순히 정말 트럼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이 나면 반도체는 그때쯤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수급이 퍼진다라고 한다면 물론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라기보다는 AI 반도체 관련된 그렇죠. 업황이 좋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내에서도 따라가는 거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아마 그럴 경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일시적인 종료가 한 번 나타나고 다시 한 번 더 AI 반도체 쪽이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인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들 이미 뭐 알고 있는 것만 발표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밀려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글쎄요.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와 그 이후에 대한 반응까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반도체가 그냥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번 좀 수급이 퍼져서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미국에서. 네. 지금 국내에서도 꽤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고 조선업종도 올라갔고 그쵸. 우장군도 올라가고 꽤 많은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들이 조정이 나올 때 수급이 퍼지는 게 아니라 미국도 조정이 나오고 우리나라 조정 한 번 더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밀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근데 반대로 봤을 때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오히려 진짜 바닥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미국도 조정이 이제 안 나오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지금 뭔가 반도체 얘기하다 잠깐 또 샜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뭔가 국내에서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선 트리거가 필요한데 뭔가 자극적인 트리거가 너무 없고 그리고 결국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는 아마 하이닉스 혼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그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한 이유들 그 자극적인 외국인들에서 자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이유가 필요한데 제가 그 외국계하고 좀 소통을 해봤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주기 물론 그 하우스의 얘기가 아니고 저랑 소통한 그 한 사람의 얘기인 건데요. 삼성전자가 자기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고 네. 지금 들어갔을 때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온 건 맞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근데 왜 안 사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는 지금 사야 될 이유가 뭐가 그쵸. 있느냐. 지금 뭔가 하이닉스처럼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따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어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자극적인 뉴스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재하다라는 게 매수가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라서 네.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한 본질적인 이유가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완화됐을 때의 가정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모두 좀 보지만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가 뭔가를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트렌드와 뉴스를 한번 갖고 오는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부활에 하나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홍태 매니저님,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또 어떤 다양한 소식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들어간 신용 매매 같은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바닥에 가까워진 거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빠질 구간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더 빠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7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에 사신 분들 그때 당시에 임원진들이 7만 원대에서 지금도 싸다라고 이제 매수했을 때 아마 그때 개인들도 아마 신용잔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들 샀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7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까지 하락률이 거의 29.32%면 거의 30%거든요. 그러면 신용 물량으로 사신 분들은 반대 매매가 나오는 가격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는 좀 나왔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CFD도 거의 2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고 오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에 있는 반대 매매가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물론 삼성전자 기준으로서는 좀 올라와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이제 49,900원 그러니까 5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5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삼성전자 종목에서는 뭔가 좀 기준점이 되는 그런 딱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가 이탈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재도약으로서 한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차트에 대한 흐름만 좀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무료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0개월 선이 이미 지난 화요일 날 찍고 나왔을 때 그 가격이었는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한번 더 세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동안에 120개월 선을 무너지지 않은 자리였는데 이게 97년도에서 98년도 넘어가는 순간에 이 자리가 왔었어요. 이 자리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28%,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가 넘게 내려왔거든요. 이게 얼마 폭이 안 되지만은 그때 가격대에서 고점 120개월 선을 무너지는 자리가 그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의 뭔가에 대한 새 신안에 대한 뭔가 좀 발표가 없으면은 이 자리를 깨고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역시나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민다면은 정말 세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기 45,000원까지만 내려와도 지금 대비해서도 거의 한 10%거든요. 10%면은 거의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에서 대비하면은 거의 몇 조를 파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아무튼 그 정도까지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제 생각으로는 5만 원에 대한 이런 특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에서는 한번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마로니 입세님께서 삼성전자 제 생각은 가격이 아닌 쌍바닥 찍어야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김우태 매니저님 지금 쌍바닥을 찍은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에서 오늘 이제 49,900원이죠. 여기서 네.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를 내려오는 그 자리 그 쌍바닥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와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뭔가 좀 발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는 앞서 기관들조차도 살 수 있을 만한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기는 어렵다는 거죠. 뭔가 삼성전자가 새로운에 대한 사업 속도를 내던가 아니면은 HBM이라는 이제 엔비디아 납품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모멘텀 아니면 또 다른 뭐 CXL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쪽으로서 다른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놀아나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라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가 네.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오늘로써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2%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역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았을 때 보면은 반등 나왔었을 때 지분이 49%래요. 지금 한 이제 51에서 52% 정도 되는데 이 수치까지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49, 뭐 47, 그때 이제 제가 네. 47도 본 것 같고, 근데 예. 그때는 엄청 오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고, 지금 현재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 40조대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제 조 단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PBR이 0.8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PBR이 0.8이라는 건 자산주라는 얘기도 맞다는 거예요. 자산주. 저 PBR.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도 포함될 수 있는 회사이고 그만큼도 싸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물론 이제 40%대까지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파는 게 이제 헤지펀드가 지금 현재 뭐 차입을 하든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하락시키고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내려는 쪽에서 지금 현재 매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지금 현재의 낙폭 과매도 구간 속에서 이제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팔거든요. 다행히 이제 연기금이 사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제 증한기금이든 뭐 이런 식으로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사실은 52%에서 40%대 되면 좋죠. 왜냐면 우리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더 많이 찾아 사고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50%에서 막 70% 금융처럼 7, 80% 사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개인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50% 이상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번에 하락하면서 기관 비중 좀 늘리고 개인들 비중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삼성전자에서 획기적인 뉴스, 뭐 HBM3E 퀄테스트 통과 이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뭐 증한자금 이 소식이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증한자금 나올까요? 지금 정부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여력이 없는 거고요. 부총리께서 나와서 뭔가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거에도 하락했을 때 증한기금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왠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획기적인 삼성전자에서 어떤 재료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정부에서도 좀 안전판, 왜냐하면 대만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데 유독 대한민국만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헤지펀드에 의해서 공격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증한기금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한기금 도입됐을 때 채권 안 사고 좀 주식 샀으면 좋겠습니다. 100%. 예, 맞아요. 증한기금 진짜 되면 맞는 꼭 말입니다. 채권만 사고요. 예. 주식 안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100% 주식만 살 수 있는 증한기금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필 또 지금 금리 때문에 채권이 다시 인기가 많아질지 아닐지 또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이번 증한자금으로는 조금 이제 우리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쓰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계속 이가람 매니저님 쳐다보시는데 네. 어떤 말씀이라도? 이게 근데 그 뉴스도 뉴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더 많은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는 거라 봤을 때 삼성전자 이제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3분기 때 이미 지금 3분기 발표 나왔던 거를 보게 되면 9조 1천억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만. 근데 4분기 전망치가 9조 8천억이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돈을 벌어? 진짜 벌 수 있는 거야? 못 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더 바닥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있는 요 지금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프라이즈, 결국 영업이익들이 중국의 반도체가 영업이익 너무 잘 내고 있고 지금 매출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너무 중국이 잘 올라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자꾸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 11월 10일 날짜에 올라왔던 건데 전 이게 시장에 돌 줄 알았는데 이게 내용이 안 돌았습니다. 뭐가 올라왔던 거냐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사이클이 결국 다운턴 낼 거다. 이건 늘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보게 되면 25년도에 HBM이 경쟁이 좀 심화될 거다.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좀 심화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결국 이제 DDR5 얘기인 건데 지금 중국이 DDR4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DDR4에 대한 비중은 다 축소하고 DDR5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내후년도부터는 이제 DDR5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DDR5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의해서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후년도 거를 미리 걱정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던 것도 외국계들한테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오늘 하이닉스까지 내려갔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왔는데요. 대만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놓은 건데 보게 되면은 지금 3분기 때까지는 D램 가격이 업이고 HBM 가격도 업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4분기 때부터 보게 되면 D램 가격이 다운이고 HBM도 다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D램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건데 HBM까지 가격이 다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 D램 HBM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HBM2E가 있어요. 옛날 거네요. 옛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3인데 2E가 있는 그 중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는 그 저사양, 저급에 대한 HBM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각각 지금 스팟은 계약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계약이거든요. 그 1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지워가지고 가격 다운시키고 그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HBM3E와 HS의 8단과 12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뭔가 언론사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오해하기 쉽게끔 적어놨거든요. 물론 엔비디아가 이번에 가격 협상했을 때 8단은 조금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내렸다고 들었을 때 이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올 거 대비해서 8단을 하이닉스가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대신에 삼성전자가 못 들어오는 12단을 가격을 좀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가격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가 내년도부터 상반기부터 가게 되면 8단보다 12단은 더 많이 만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반기에 봤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컨센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가가 더 높은 게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하이닉스는 더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내려가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다 뭔가 좀 오해스러운 것들이 많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이런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다른 외국계 리포트가 올라오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뭔가가 좀 액션이 다른 게 나타나 준다거나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식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주게 되면 그때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좀 이러한 좀 부정적인 것들만 좀 사라지는 게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SK 하이닉스가 뭐 직접 IR을 통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뭐 따로 사실 소통 오늘 내려갔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우리 손 들고서 우리 오늘 IR 할게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뭐 지금 다음 주에 엔비디아 남아 있고 뭐 IR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NDA라는 게 있어서 또 엔비디아와의 비밀 유지 관계도 아마 있을 거라서 정확한 소통을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계의 언론사들과 증권사들 더 악용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좀 시장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해만 풀리면 아마 또 급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였죠?
네, 아까 소개해 주신 네, 데가 맞아요. 네. 하도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은 진짜 계속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 태클을 거니까 올라갈 것도 좀 못 올라가는 그런 좀 정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회 현재 뭐 SK 하이닉스와 비롯된 그런 5회의 소지까지도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함께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뭐 지금 멀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점점 다가오고는 있을 거잖아요. 네. 자, 반등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등 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쭉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상승이 올 때까지? 네, 상승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손절 타이밍도 아니고요. 매도 타이밍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관망 포인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보유하셔야 되고요. 나는 좀 없는데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기다렸다 반등하면 사도 늦지 않은 타이밍이고, 왜냐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뭐 V자 반등으로서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도체를 의심하면은 절대적으로 못 산다.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자. 의심할 것도 없고 또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섹터는 없다. 반도체는 반도체만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믿고 샀으면은 그거를 한번 믿어보고 가져가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임원진들이 방송 보면서 꽃방귀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아니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발. 물론 제가 삼성전자 주주는 아니겠지만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그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업황은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샀다라고 하면은 저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대체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반도체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전략을 좀 펼치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반도체 반등이 나온다. 이제 빨리 나오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주식이 사는 거고요. 반도체가 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주식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여러 업탑, 개별주들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루 올라도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다 더 많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갈 갈 타이밍에 이제 보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하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등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적립식 펀드 들어갈 때, 예금 들어갈 때, 적금 들어갈 때 한 달에 매달 넣듯이 월급 나오면 사듯이 지금 현재 그런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넣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 3일에 한 번씩 해서 분할해서 사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타이밍이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지하 뭐 1층 아니고 지하 10층까지 내려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분할 매일같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시고 내일 사시고 이번 연말까지 한번 자금을 쪼개서 모아 본다면 내년에는 제가 막상 트럼프가 됐을 때 보면 삼성의 반도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꼭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같은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반등할 때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정말 좀 모두가 다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트리거가 좀 생겨서 반등을 주는 거라면 그때는 조금 더 보유 관점이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닌 기계적인 매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반등을 좀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한 달 정도는 반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비중은 축소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뭔가 정말 확실한 트리거에 의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V자 반등도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꼭 붙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삼성전자 퀄테스트가 제일 큰 호재가 되겠죠? 이가람 매니저님? 근데 HMS3 이 8단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우려감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 세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랑 누군가 만난다든지, 뭐 젠스랑을 만나던, 아니면은 뭐 트럼프를 만나던, 일론 머스크를 만나는 사진을 띄워주던, 뭔가 좀 나타나주게 되면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HBM3 이 8단만 가지고는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빠진 거에 절반은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H100님께서 조기준 매니저님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부임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분명 태클 걸 텐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 일이 바이든 정부 때도 항상 누누이 있었던 일이라 이게 그렇게 또 큰 타격으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고 또 트럼프다 보니까 와 아직 한 방이 남아있나? 반도체라고 좀 무섭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미 TSMC에서 중국향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그쵸. 신라노 이하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수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 안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과매도하게 하락을 했다. 갑자기 나온 재료가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요만큼 안 하겠다라고 했고 막상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삼성이 이제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도 협상을 할 겁니다. 네. 공장 계속 지어라. 보조금 줄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수출을 중국에다 금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가고요. 그래서 모든 걸 금지하고 물론 때릴 수도 있지만은 모든 관세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무작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대급부가 있고 그들하고 협상을 또 하게 되고 심지어는 김정은하고도 협상하겠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반도체에 대해서 리스크가 될 만한 것들 채팅창에 의견이 올라와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스트레스를 많이 좀 푸시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불기둥님께서 외국만 다니지 마시고 국정 좀 보시죠.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유유 이렇게 올려주셨고 악마의 유용님께서는 서로 물어뜯지만 말고 머리맡대고 대응책이나 좀 마련해 보세요. 나른님들 이렇게 날카롭게 좀 말을 써주셨습니다. 저도 뭐 오늘 시장 뭐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가 욕할 데가 어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위에서 많이 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증시 안 좋을 때 이거 우리 어떻게 좀 살려냅시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쪽이 무조건 거기는 지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발빠른 대처 그런 대응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많은 시장에 원흉들이 좀 있지만 큰 원흉은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팔고 있고 이 안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것은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김홍태 매니저님, 네.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지 일주일이 좀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정권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이게 더 길어지면 어떡하냐,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말까지 지속됩니다. 연말까지? 네, 아직 연말까지. 멀었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권을 이제 집권하는 시기가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취임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에 뚜렷한 뭔가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정말로 삼성전자가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템으로서 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상은 없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뭔가 좀 덧붙일 수 있는 만한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효과는 연말 취임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이런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증시가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그만큼에 대한 자금도 빠져나갈 자금도 없습니다. 개인들도 전부 다 매수하고 있지만 전부 다 물려 있는 상태고 빠질 수 없는 상태지만은 외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도 더 이상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뺄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악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8월 초에 내려왔었던 그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코로나 이전에 대한 사태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럴 만한 시장에 대한 우려할 수 있는 만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 좀 과매도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어차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에 의해서 수급이 돌 건데 이 수급 시장
시장 안에서도는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 안에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 시장에 있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있는 그런 섹터들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섹터들은 연말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당선인 솔직히 이 당선인으로 됐을 때 뭔가 내가 이제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뭔가에 대한 내가 뭔가를 할 거다, 뭔가 제재를 할 거다라는 발언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와 관련 섹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하든 계속적으로 봐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조선업들도 강했고 로봇주들도 움직였고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재건 테마주들도 장중에 오전장에 좀 강한 흐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니 김은태 매니저님 네. 지금이라도 해야겠네요. 그럼요. 지금도 해야 되고 저도 오늘 수익 났다고 했잖아요. 3개. 3개. 그 종목 전부 다 트렌드 종목이었어요. 한 섹터에 나왔어요? 아니면 다양한 섹터? 다양한 섹터. 로봇 하나, 재건 하나, 그리고 네, 그렇게 나왔네요. 로봇 하나 재건 하나 하면 2개인데요. 그리고 하나가 우주항공. 아, 우주항공? 우주항공. 오늘 미래에셋 투자증권, 미래에셋 거기서 이제 하나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3가지 우주항공, 로봇, 또 재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근데 뭐 매매를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너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주식이 올랐다 빠졌다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고 있다가 이제 오르면 팔고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우려 싶고요. 사실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제 네, 맞아요. 원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이제 한두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추순해서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올랐다가 이제는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녹차 우려 먹듯이 이제 한두 번씩 벌써 올랐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약발이 좀 다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하면 또 그쪽으로 또 몰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부터는 좀 관망 모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망 모드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좀 조선 같은 섹터를 본다면 사실 뭐 펀더멘탈도 좀 탄탄한 종목이 되기도 하고 아직 재건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되게 좀 가지각색으로 섹터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펀더멘탈이 탄탄한 데를 보는 게 맞은 시기인가요? 근데 조선이 좋긴 하거든요. 좋긴 한데 이거는 이슈거리가 더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선에서의 순환매는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미국 내에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우주항공들은 또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미증시를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력기기도 사실은 거의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전력기기 자체는 다 실적 발표가 잘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례정리가 잠깐 난 다음에 수주가 한 번 더 올라왔었는데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변압기 관련된 수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전력기기들도 아마 계속적인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지금 돌지 않은 쪽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안 돈 게 저는 시추 쪽이 아직 안 돌았거든요. 시추랑 피팅 밸브가 아직 안 돌아갔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네스티 같은 경우도 미국의 미국의 규격에 맞게끔 수출이 되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피팅 밸브 같은 경우도 태관이나 성과면허 같은 경우도 결국은 트럼프가 됐을 때 전통 에너지를 키우겠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또 거기서 필요한 시추와 피팅 밸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들어가질 텐데 아직 그러한 종목들은 크게 시세가 아직 안 나왔다고 봤을 때 저는 결국은 트럼프가 돼서 진짜로 업황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좋아지는 게 조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팅 밸브와 그 다음에 시추 관련 강관 업체들 이쪽이 결국 다시 한 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거 이외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미국 내 자체적인 이슈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거든요. 네. 좋은데 약간 리스크도 같이 좀 섞여 있는 게 좀 있어서
네, 같이 또 한번 간단하게 예, 말씀해 말씀을 주시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 잠깐 보게 되면요. 최근에 하나오션이 많이 올라왔고 하나 시스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과 같이 인수한다는 이슈인 건데 예전에는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스크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MRO 사업이 또 부각됐었고 우장원 때문에 하나 시스템 많이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이전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은 보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하나오션은 지금 이번에 미국 내에서 필리조선소를 4분기 내 인수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이미 완전히 미국 쪽이 아닌 국내에서 MR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미국 7함대로부터 두 건 결국은 그쵸. 군함이 아니고 군함을 도와주는 선들이 있는데 거기서 2개의 건수의 수주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오션은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는 게 필리조선소가 엄청난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오션이 완벽하게 인수가 됐을 경우에는 연결로 그게 매출이 잡힐 텐데 재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재무 개선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거기서 올 수 있는 생각 외의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분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6월 달에도 매도 물량이 나왔었어요. 그 주가가 다른 조선도 올라갔다 혼자 못 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은행 쪽 창구에서 4거래일째 매도가 찍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산업은행에서는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간 주가인데 외국인들이 안 사주는 순간 요 위치에서 산업은행의 지분을 계속 팔게 되면 주가 올라가는 게 막힐 수가 있어서 그러한 리스크는 안고 있다는 거를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HD 한국조선이나 HD 중공업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수를 할 걸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올라는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대중공업은 아직 조선소를 인수하지 않았고 MRO 수주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왜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데크가 여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뒷면에서는 하나오션이 지금 하는 이 MRO 사업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올라오느냐 그걸 좀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지만 네. 만약에 하나오션이 생각보다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예상보다 중공업은 인수 작업이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만 보기보다 이러한 리스크도 있으니까 네. 언제든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으니 예. 매매는 하시되 조금 생각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을 뚫고 올라갔으니까요.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내일 아침부터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것도 한번 좋아질 것 같지만 엔진 사업부도 결국은 좋아질 것 같아서 기자재? 기자재에서는 엔진 사업부 위주로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이 최근에 MRO 관련해서 하나오션과 HD 조선, 한국조선해양이 좀 좋은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수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1094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트럼프 관련주가 많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1123기 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을 드리면서 또 관련주 많고 지금 채팅창에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선배님이기도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니저님께 이제 트럼프 관련주 확실히 트레이딩을 한다면 어느 섹터를 봐야 되나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마무님께서는 해병대는 돌격매매죠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이 돌격매매가 통할 수 있을지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글쎄요, 뭐 트럼프 관련해서 뭐 네. 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재검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상관없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관련 주들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산일전기라든지 뭐 오늘도 산일전기가 수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GE에다가 이제 납품건도 있었고 실적도 잘 나왔어요. 270억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변압기, 물론 이제 변압기가 재룡전기는 좀 빠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변압
그다음에 원전주들도 지금 현재 꿈틀거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와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산일전기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잘 받치니까 변압기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이쪽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 쪽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옥태 매니저님. 뭘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도 네. 이게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 그 섹터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제외하고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조선업종도 괜찮고요. 조선업종도 기자재 쪽 종목들이 아직 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원전주들도 이제 BHI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후속주로서 우지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G2파워들이 또 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또 봐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우주항공은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주항공은 한 포트에 대해 한두 종목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8일이 이제 미국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간이면 19일 화요일인데 그때 스페이스X 6차 발사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발사를 했어요. 오늘도 발사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실시간을 봤거든요. 네. 엄청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이거 만약에 화요일 날 그게 발사가 성공된다라고 하면은 그날 대부분 종목들이 세론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 투자벤처가 4천억인가요? 4천억 정도 가량의 투자를 했고 또 아주아이비 투자도 거기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그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왔지만 만약에 이게 화성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인공 시스템이 스타링크가 화성에도 또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로 이제 그 머스크가 난 놈이다. 그래서 그 그쵸. 정도로 대해서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도 봐야 되고 또 재건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도 이런 재건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국토부 차관이 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건들도 또 여지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그 시장의 수급에 맞게끔 그 섹터에 대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붙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실행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좀 더 여기서 나아가자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 원전 우주항공 재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재건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날 재건을 사야 되는 거죠? 아니요. 올라가는 걸 사지 말고. 올라가는 거 사야죠. 와, 올라간 날 사자. 올라가는 걸 사야 됩니다. 더 돌격매매네요. 예. 저는 해병대가 아니라서 네. 공격적으로 사야 되지만 네. 수익을 보는 거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사면은 그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서 4%가 됐든 6%가 됐든 오늘은 수익 보고 끝장낸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짧게 치고 나온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이제 섹터 설명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땅땅 하고 픽스를 지어주시죠. 네, 저는 그 안에서 본다면 저는 시추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요? 시추. 대왕고래? 네, 그죠. 대왕고래인데, 그러니까 대왕고래랑 트럼프랑 겹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렇죠. 겹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전통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에서 네네. 결국 LNG 터미널을 다시 재개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추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들어가는 관들이 또 필요한 거고 유전관도 많이 필요한 건데 네스틀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기업이고 미국에 있는 그 규격이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고 거기다 관세까지 지금 거의 지금 무덤피는 거의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다가 이제 이번 달에 산자부에서 지금 시추 관련된 승인 신청이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 시추가 이번 달에 허용이 아마 될 겁니다. 허용이 되게 되면 거기서 두 가지 이중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섹터가 시추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본다면 넥스틸이 가장 그쵸. 관련주로서 네. 좋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시추 날짜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렇죠. 연말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 넘어가면 그 시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추를 한다. 테마성 충분히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고 그 와중에 트럼프 전통 에너지까지 섞인다면 곁들여진다면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넥스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섹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 섹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엔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와, 우리가 생각보다 엔터 이제는 좀 봐볼 만하지 않을까. 올해 너무 힘들었다. 이제 내년부터, 올해 연말부터는 살아나지 않을까. 다양한 좀 관점,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지금 엔터는 다시 괜찮아지는 타이밍이 왔다고 보시나요? 괜찮아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JYP가 어저께 어닝 발표인 거를 알고 있었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들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팔았습니다. 열심히 팔아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안 들고 있는데 팔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판 거였었고요. 다만 약간 한 번 더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엔터사 같은 경우 이번에 아파트 이슈 때 YG 플러스가 많이 올라갔고 그쵸. 그 다음부터 봤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BTS가 나올 걸로도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 주가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엔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하이브가 이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쵸. 심지어 증권사에서 하이브에 관련해서 안 좋은 리포트를 적게 되면 다른 엔터사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증권사에 뭐 공격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아무튼 하이브 주가 또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고 JYP 같은 경우도 음반 판매량보다도 MD 판매량, 굿즈가 잘 팔렸다라는 좀 이슈가 있던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한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름에 공연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엔터가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같이 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엔터가요. 거의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트럼프하고 머스크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거 메리트 되겠네요. 네,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던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던 아무 상관없이 미국발 악재가 나올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게 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뭔가 이제 좋은 데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한국 가수에 대한 공연 허가가 나오게 됐을 경우는 엔터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연말 앞두고서 에이펙 회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회의가 앞두고서 엔터사가 올라가고 있고 여행주도 다시 뭔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미국 쪽에서 피해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피해가 아닌 업종을 찾았을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엔터 쪽을 좀 선택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물론 주가 흐름은 조금 좀 더딘 모습은 있습니다만 이러다가 중국에서 만약에 한국 가수가 중국에 가서 그렇죠. 콘서트 한다더라 라는 것만 뜨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평온한 섹터. 엔터. 그래서 최근에 좀 잘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채팅창에도요. 조기준 매니저님 뭐 엔터주 연말이니까 사야지. 사도 괜찮겠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가 그동안 이제 많이 소외됐어요. 네. 낙폭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솔직히 그 종목 중에 이제 JYP가 뭐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종목에 박진영 대표가 사라고 할 때가 15만 원 뭐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5만 원대면은 아직 멀었죠. 아직 그 가격대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 뭐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 뭐 이때도 뭐 계속적으로 사라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대에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측면도 아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음원 관련주들이 이제 엄청나게 시세를 났고 그 곡지가 이제 2023년 7월달 여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년 거의 반이 다 네. 됐죠. 그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사지? 그러니까 JYP 일본 쪽에서 많이 산다는 얘기 있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일본계 외국인들이 이제 JYP를 많이 산다. 뭐 그렇게 하면서
거의 40%가 넘어서 45%.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니멈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이 2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도 없고 실적도 잘 나왔고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번 뭐 5만 원대니까 6만 원대 이상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가격이랑 갑자기 이것도 지금 현재 43,000원이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예. 설마 삼성전자가 43,000원 찍지는 않겠죠. 지금 이제 56,0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삼성전자도 뭐 4만 원을 찍고 이렇게 5만 원대에서 이것도 이제 6만 한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노려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그냥 4.9 오늘이 저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JYP 종가를 삼성전자가 좀 잘 따라갔으면 하는 아직 JYP가 주가는 더 높은 상태거든요. 삼성전자가 JYP만큼 좀 올라가는 장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종목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아까 김우태 매니저 연말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계속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정말 그쪽과 무관한 sek터도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어디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종목을 본다면. 종목으로 봤을 때 네. 그냥 실적 잘 나왔던 JYP를 봐야겠죠. 네. JYP가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을 달았는데 이가람 매니저님이 다 팔아갖고 음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됩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 팔아갖고 음봉 나온 거지. 이가람 매니저님 들고 있으면은 양봉 전환했을 텐데 좀 아쉬운데 저라면은 JYP 사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기준 매니저님이 5만 원에 대한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늪에 못 빠져나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미련이 남으셨는지 저도 그 가격이면은 JYP가 싼 가격이다. 지금에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바라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거로 보여주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엔터주도 좋겠지만은 사실 이게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찍히면 더 좋은데 사실 지금 중국은 뭔가 내수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중국에 대한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일단 JYP에 대한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는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컴백할 수 있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엔터주들도 연말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관심권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비중은 적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적다라는 것. JYP 엔터였습니다. 이어서 자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은 뭐 항상 하이브를 좀 강조 많이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엔터는 이제 하이브는 엔터계의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올라가야 다른 엔터주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 보실 거면 그냥 일단 하이브부터 먼저 봐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이브가 힘들다 해도 어느새 20만 원 또 가까워진 모습이라서 항상 뭐 이쪽에서는 하이브 20만 원 이하면은 매수 포인트로 좋은 시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한가 포트에 들고 있는 디어유를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뭐 100%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 매수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뭐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 또 외국계까지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살아 있고 엔터의 가장 상승세가 가파르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어유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수순이 이제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이제 그래서 YG 엔터를 두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와 YG 엔터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에 대한 전략, 대응 방법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면 되겠고요. 제가 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오늘 또 약간 IT가 밀려서 속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은 이제 확실히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네, 유튜브에 10시 10분 들어오시면은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대책이 없고 희망이 사라졌고 집을 나갔고 이제 절망 속에서 항상 주식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급락 속에서
시작한 종목들이 30%에서 50%, 심지어 100%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최근에 단기 바닥에서 DOU가 100% 올라가듯이 소외됐던 업종들, 엔터주들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라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네. 10분에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리스트 궁금하시다면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저는 방송 이후에 10시에 정확히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지만은 연말까지는 이런 테마 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주력 종목이 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차선책을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차선책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 저녁 10시에 김웅태 검색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 확실한 전략 김웅태 매니저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전략 특별한 탑5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 넘어갑니다.